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는 더 가질 예정이지만 프로그램 상의 내용은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고마움을 표시하고 지금 정도면 그래도 많이 자신감이 붙으시고 공항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신체 증상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가서 스스로 일부러 증상을 유발해서 그것을 뭐랄까 무디게 만드는, 둔하게 만드는 노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작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체 증상 노출법 저번에 한 것과 오늘 하는 이 노출법은 서로 이거를 다 끝내고 이거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오늘은 신체 증상 노출, 오늘 하는 일상생활 노출, 또 어떤 날은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또 상호 보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려는 것은 역시나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일부러 찾아가는 노출법의 한 가지로서 일상생활 노출법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노출법이라고는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상황, 실제 상황을 우리가 찾아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령 지하철을 타는 것이 어려웠던 분들은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 겁니다. 지하철을 왜 타러 가느냐? 공항이 이제는 괜찮아졌겠지 확인하러 가려는 게 아니고 일부러 어느 정도 고통을 유발할 정도의 상황들, 뭐랄까요? 좀 고통스러운 상황들, 내가 진짜 꺼려하는 상황들을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마치 신체 증상을 일부러 일으켰듯이 일상생활 내에서 실생활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부분을 일부러 찾아가서 둔감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대부분 어느 정도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신체 증상 노출법 할 때도 그 노출만 하면서 둔감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생각이라는 요소, 우리가 인지행동요법 아닙니까? 인지라는 요소는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신체 증상 하면서도 내가 이 증상이 유발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수정하고 바라보고 아마 하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일상생활 노출을 할 때에도 항상 나를 관찰한다는 이런 마음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나를 관찰한다라는 이 개념, 또 이 메커니즘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노출할 때도 마치 공항이 왔을 때처럼 나를 관찰하고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체 증상 노출처럼 1번부터 10번 정도까지 어려운 것부터 그나마 그래도 할 만한 것까지 쭉 다시 정리를 할 거고 그 중에서 쉬운 것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방식은 신체 증상 노출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표를 보시면서 좀 보겠습니다. 그냥 환자분들한테 본인이 힘들어하는 상황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 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나는 지하철 사람 없는데 타는 지하철부터 사람 많은데 타는 지하철, 사람이 없는 마트 이렇게 쭉쭉쭉쭉 적어 오신 거를 갖고 순서대로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대로 쭉 나열한 다음에 밑에 20번째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은 너무 좀 체계가 없어 보이고 빼먹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표에 있는 대로 앞에 보면 기본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 상황에는 제가 적어 놨습니다. 가장 우리 공황장애 고생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장소들 앞에 써놨고요. 본인에게 힘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라는 칸에는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서 우리 기본 상황 장소에서 힘든 상황들을 생각하셔서 한 3가지 정도 또는 4-5가지 더 있으면 그냥 더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글 파일로 올려놓잖아요. 요거를 조금 표를 수정하셔서 특히나 나한테 좀 어려운 상황이면 더 많이 상황들을 써놓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표를 보시면 기본 상황이라고 있고요. 본인에게 힘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에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좀 써놨죠. 근데 요걸 또 보충해서 더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좀 써놨고요. 그 뒤에 고통 점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점수, 내가 여기 갔을 때 느껴지는 점수, 고통, 그러니까 뭐 불안 또는 실제 고통 이런 걸 그냥 다 포괄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나타냈습니다. 나한테 고통을 주는 점수라고 그냥 해놨으니까 이 점수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가령 마트 백화점, 사람 없는 시간에 마트에서 쇼핑하기가 1번, 사람 많은 시간에 마트 공산품 쇼핑하기. 공산품 매장이 조금 그래도 식품 매장보다는 좀 적으니까요. 이렇게 1, 2, 3으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런 식으로 좀 써놨습니다. 가령 고통 점수가 1번이 뭐 5점이었다면 2번은 조금 올라갈 테고 3번은 좀 더 올라갈 테고 아마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쭉 각자 어려워하는 분야가 다 다를 겁니다. 마트 백화점이 힘든 분들도 있고 뭐 은행 공공기관, 공연장, 극장, 버스, 지하철, 뭐 자동차, 뭐 식당, 뭐 또 낯선 장소 또는 기타 스스로가 또 어려운 장소가 있으면 또 써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어떤 큰 장소와 거기에서의 항목들 제가 써놓은 거 이외에도 더 추가하셔서 해놓고 고통점수 칸에다가 점수를 쓴다. 그래서 고통점수 칸에 적힌 순서대로 다시 딱 고통점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로 1번이 가장 어려운 것, 2번이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것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정리하는 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 표가 나오죠? 이 표에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실제 노출을 하면 됩니다. 자, 역시나 예전처럼 요 자세한 상황들은 제가 보충 시간에 실제 어떻게 하는 건지 쓰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면 하면 됩니다. 신체 증상 노출과 조금 다른 면은 일상생활 노출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지하철에 가서 실제 부딪혀 보겠다. 그때 내가 장소에 대한 것들을 더 덤덤하게 만들고 더 무뎌지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지하철에서 느낄 만한 신체 증상도 충분히 좀 무뎌져 있는 상태고 아마 충분히 가실 만한 상태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부딪혀 보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가령 내가 사람 많은 지하철에 가서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바로 사람 많은 지하철에 부딪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상을 통해서 노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 노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내가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예전에 안전지대 만들 때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위치에 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장소도 내가 생생하게 생각하면 뇌는 그 장소에 가 있는 것 마냥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기 전에 상상 노출이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복식호 감정 스위치 했을 때처럼 머릿속에 내가 힘든 지하철, 사람 많은 지하철을 충분히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그러면 아마 힘든 느낌들이 올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막히거나 아마 하는 증상들이 있겠죠. 상상하는 것만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다. 상상으로는 뭐 얼마든지 견딜만 하다고 되면 당연히 그건 실제로 가는 거고요. 상상하는 것조차 사실은 조금 버겁다라고 하면 실제 가기 전에 상상은 충분히 그래도 내가 견딜만하게 돌아갈 정도로 생생하게 상상 노출을 하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 공황 기록지처럼 공황에 4가지 요소 있었죠. 공황 분석, 또 공황 요소표 이런 것도 한번 작성해보고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힘들어 가는지, 또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오류가 있어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까지 상상을 통해서 충분히 해 보시는 겁니다. 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막 힘들어서 이제 상상 눈을 감고 하시다가 이제 눈을 뜰 거 아닙니까? 야,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감정 스위치를 동원해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하겠다.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 찬찬히 생각하면서 충분히 감정 스위치를 해서 좀 더 릴렉스 되면 다시 상상해서 또 들어가서 또 다시 겪어보고 이렇게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는 웬만한 상황들은 상상으로는 내가 대처하는 방법 또 내 생각의 오류들이 수정됐다고 하면
그때 이제 실생활로 실제로 부딪혀 보는 이런 순서대로 이제 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순서를 아까 이 표를 보고 짰죠. 가장 밑에부터 노출 치료를 시행해서 부딪혀 보는데 바로 실생활로 붙이는 게 아니고 먼저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을 한다. 가령 사람이 많은 출근 시간의 지하철이라고 하면 지하철역 가면서부터 들어가는 것까지 천천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하철역 들어가서 사람이 많은데 부딪히면서 내가 들어가고 있다. 지하철을 탔다 가는데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나타나면 찬찬하게 내가 생각한 것들의 오류, 또 내가 그때 어떤 불안이 확장되는지 네 가지 요소를 한번 연쇄 반응들을 분석해 보기도 하고, 또 감정 스위치를 통해서 좀 릴렉스한 다음에 다시 한번 부딪혀 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실생활에 도전을 해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녹록하지 않은 작업입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나 될 때마다 그 잘 되면, 극복하고 나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성취감, 또 만족감,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공황장애 치료가 이런 거예요. 공황장애만 좋아져서 이제는 남들하고 비슷해졌네가 아닙니다. 뭔가 나에 대한 자신감, 또 대견함, 또 내가 나를 바라보는 태도, 내 마음을 읽는 이런 어떤 훈련법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 프로그램을 끝까지 잘 마치시고 나면 정말 하루하루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보충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잃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마무리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